오늘은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도리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당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1474년 10월로 돌아가 볼까요? 성종 5년, 한 무리의 나무꾼들이 홍인문 밖 야산에 올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형체 같은 게 보인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가가 보니 안타깝게도 한 여성의 시신이었죠. 나무꾼들은 그 자리에서 크게 놀라 산을 급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성부에 신고를 했죠. 이렇게 조선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의 막이 올랐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쌀쌀해 시신의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덕분에 검시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죠. 특히 오른쪽 가슴에 특이한 모양의 상처가 눈에 띄었는데요. 의생은 이런 상처가 생전에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 화상 자국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며칠을 굶었는지 매우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한성부는 즉시 탐문 수사에 나섰고 드디어 그 여성의 신원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참봉 신자치의 여종 도리였던 것입니다. 도리는 신자치 집의 여노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신자치의 노비가 되었죠. 시간이 흘러 도리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고 그런 도리를 눈여겨보던 주인 신자치는 어느 날 도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노비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기에 도리는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도리는 밤마다 신자치의 방에 불려가야 했고 주인의 뜻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도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신자치의 아내 숙비와 그의 친정어머니 막생이 도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네가 감히 나리께 건방진 행동을 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러곤 도리에게 가혹한 대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였던 도리에게 오히려 죄가 덮어씌워진 거죠.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었을까요? 숙비는 남자 노비들을 시켜 도리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머리카락을 마구 잘랐고 온몸에 상처를 입혔죠. 심지어 도리를 묶어놓고 뜨거운 물건으로 몸을 지졌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숙비는 도리에게 더 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도리는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죠. 그 후 숙비는 도리를 창고에 가두고 물과 음식을 주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도리는 결국 며칠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도리의 죽음을 확인한 숙비는 노비들에게 시신을 아무 야산에 두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도리의 시신은 홍인문 뒤편 야산에 놓여졌고 나무꾼들에 의해 발견된 것이었죠. 한성부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형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자치와 숙비, 막생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죠. 당시엔 주인이 노비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는 일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결국 사원부 감찰의 귀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종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죠. 성종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즉시 숙비와 막생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의금부에 잡혀온 둘은 겁에 질려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성종은 대신들과 함께 이들의 처벌을 논의했죠. 결론은 어땠을까요? 신자치는 공신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고심만 거두고 숙비와 막생은 경상도 산음으로 유배 보내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숙비와 막생은 충청도 진천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도리의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당시 양반 남성들에게 여종들은 인격체가 아닌 그저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노비로 태어난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노비들의 삶은 더욱 고달팠죠. 주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요.